여러분, 드디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바이누 ETF 승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시바이누 ETF 승인이 정말 될지, 만약에 된다면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오늘 시바이누 ETF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는 기사처럼 시바이누 커뮤니티 상에서 그레이스케일에 시바이누 ETF를 출시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넣었다고 하죠.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투자 회사의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 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코인이기도 하고 이 시바이누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접근성이 확장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시바이누 현물 ETF를 출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ETF란 이제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펀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필요한 물건들을 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편안하게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는 거랑 또 똑같이 보면 돼요. 그만큼 증권 상품이랑 함께 하면서 이 코인도 그 가치로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시바이누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증권, 화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이 시바이누가 ETF가 될 가능성, 그거는 조금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뭐 리플도 전부 다 코인들이 ETF 승인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접근하기가 더 쉽고, 그러다 보면 이 시장 자체에 유입이 되는 것도 더 쉽겠죠.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을 올리기도 쉽고, 자, 이 가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암호화폐에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시장 자체의 특징인 건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정보기관의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인 자체의 뭐 신뢰성이라던가 이 합법성 이런 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그 이상으로 이 화폐 자체로 인정이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바이누도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올해 ETF가 승인이 되면서 다음 타자가 어떤 코인인가요? 바로 이더리움이죠. 실제로도 뭐 바네크, 아크 헤지덱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이렇게 큰 대형 기관들에서 이 대형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던 기관들이잖아요. 이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 지연됐죠. 지금 SEC가 무려 블랙록이 신청한 이더리움 ETF를 3월로 연기를 한 거예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사실 비트코인도 이 ETF가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 ETF가 반려가 되고 나서 대형기관에서 소송을 하고 난 뒤에 어렵게 찾아온 현물 ETF인데, 지금 이더리움도 ETF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처럼 반려를 했다가 다시 대형 기관들에서 소송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ETF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해볼 수가 있지만, 이더리움도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시바이누가 청원을 했다 해서 뭐 승인이 이렇게까지 쉽게 될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저는 뭐 제가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승인을 커뮤니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이 SEC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된 다음에 이더리움이 왜 ETF 승인 기대감으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이 ETF 자체는 비트코인에 국한된 내용이지 거기서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비트코인 ETF 승인한 것 자체도 그렇게까지 내키지는 않았다라는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바뀌고 뭐 정부나 금융 쪽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또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이 이더리움마저도 ETF가 승인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맥락이에요. 근데 과연 이 민코인인 시바이누가 요 ETF 용의선상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 시바이누는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런 주요 암호화폐랑은 좀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민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커뮤니티의 관심, 유행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게 된 알트코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세상은 지금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 자체를 규제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 비트코인 ETF도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이누 ETF는 사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민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성숙해지고 인프라가 또 개발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기관에서 승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ETF 안 됐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 시바이누가 안 좋은 코인이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시바이누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ETF 승인이 되고 나서는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되기 전에는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기대감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ETF가 되든 말든 그 승인이 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코인을 하는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수익, 돈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대감에 우리가 걸어볼 만하다는 건데, 이 ETF를 떠나서 시바이누는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더 가벼운 이 밈코인 안에 있잖아요. 우선 밈코인에 이 옷을 벗는 게 먼저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바이누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메인넷에 뭐 시바리움 출시를 한다던가 이걸 개발을 또 해가지고 생태계 확장을 도모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시바이누, 최근에 그 NFT 15시를 출시를 하면서 이 밈코인 이상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어요. 이 NFT가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발전시킨 그 다음에 또 그 개발 단계를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시바이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이 기대감에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FT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코인 시장에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NFT가 개발이 되면서 자, 민코인 이상을 뛰어넘어서 또 큰 알트코인이 되고 그리고 메이저 코인이 되고 ETF 승인이 되고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NFT가 결국에는 코인 시장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민코인을 뛰어넘고 뭐 알트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이 되면서 ETF 승인까지 갈 수가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우리 이 시바이누를 엄청난 이런 코인으로 만들어줬던 것도 이 시바견이라는 NFT 때문이잖아요. 이 강아지라는 특징 때문인데 이 NFT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는 걸 보면 투자자들이 이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NFT 이야기가 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저도 이 시바이누랑 NFT랑 이걸 찾아보다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한 작년 9월쯤에 제가 잊고 있다가 이거를 지금 시바이누랑 NFT가 나와서 자료를 좀 찾다가 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생각이 나서.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시바이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좀 기니까 한번 거두절미하고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바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인데 이게 웰컴 갤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진이나 뭐 그림들 이런 걸 전시해놓고 팔고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둘러봤었어요. 그래서 둘러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에 좀 이렇게 허점들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이 쭉 보이시는데 이게 보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사이트를 만들 때 대충 만든 거지 여기 타이틀에 뭐 어쩌고 하면서 타이틀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일하는 사람이 그냥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이거를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갤러리 소개가 이렇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갤러리에 오신 걸 환영한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든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갤러리 소개가 쭉 있는데 30년 된 온라인 갤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온라인에서 그림을 팔고 있다 이런 소개죠. 근데 인사말이 조금 이상한 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뭘 운영을 할 때 네가 어떻게 알았든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NFT를 좀 보고 싶어서 문의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쳐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이게 아무리 눌러도 되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서 저는 이게 그냥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문 닫은 갤러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이트 보시면 그 아래쪽에 이제 사이트가 언제 만들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 밑에 좀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근데 분명히 아까 30년 된 온라인 갤러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갤러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2009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30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바이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바이 더 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갤러리랑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그러니까 별명이 비트코인 뒤에서 숨겨진 얼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 갤러리랑 무슨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눌러봤더니 네트워크가 정말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트워크 오류가 났다는 그런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좀 무서워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이거를 좀 같이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직원분들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좀 기괴하다라고 같이 느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뭐 네트워크가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도 정말 잘 됐었고요. 근데 이 가면 보이시죠? 근데 이 가면 사진 너무 눈에 띄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눌러봤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누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누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함도 없고요.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사이트는 맞아요. 왜냐면 사토시가 또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려진 대로 사토시의 별명도 적혀 있고 뭐 원래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갑 주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지갑 주소로 뭔가 옮겼다. 지갑의 이동 주소 이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사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아래쪽 문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보이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피니 10비트 뭐 2009년 1월 12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거니까 제가 비트코인 피니 뭐 10비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또 했었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핀이라는 사람이 2009년 1월 12일에 이 핀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10비트코인 이 10비트코인을 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가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비트코인을 받게 된 사람이 이 핀이었던 거죠. 그리고 좀 볼 게 많아서 대충 좀 뒤에는 보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보시면 또 11년도에 비트코인이 뭐 30달러까지 오른다라는 이제 또 언급이 있고요. 이제 14년도에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 써놨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었던 게 뭐냐면 2017년이랑 2018년 그 사이에 이제 14,000달러가 갈 거다라고 이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 얼마나 갔어요? 2만 달러나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때 19년도에 자 제2의 사스가 나와서 4만 달러까지 폭등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두 번째 사스면 우리 코로나죠. 일반적으로 제2의 사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는 코로나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니까요.
이렇게 썼을 텐데 좀 느낌이 예측을 하거나 추측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4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1년도에 4만 달러가 아니라 6만 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측을 했다고 우리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좀 이게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또 파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다시 이렇게 갤러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자, 보실게요. 자,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좀 보시면 그냥 누가 봐도 일반적인 갤러리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이거 공포영화 같은 데서 왜 선택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건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저희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너무 많아서 좀 몇 개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자, 이 글을 좀 확대를 했는데, 이 글을 보면 21년 4월 7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지금 좀 뭐 같이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번역기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번역기를 옆에 켰고요. 같이 좀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개인화를 축하한다. 소셜미디어 테스트에 뭐 참신함을 선보일 거고 어떤 셀럽이 이렇게 만들 거고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 이틀 안에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충 눈치채셨나요? 못 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도지코인 관련한 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도지코인은 이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맞아요. 21년 4월 7일 이 날짜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이 글 쓴 거랑 똑같은데 이때는 아직 오르기 전이에요. 이 뒤에 조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횡보가 좀 있었죠. 네, 이때 횡보가 좀 있었는데 자, 이제 이게 도지코인의 시작.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혀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민코인의 또 처음이었거든요. 이미 도지코인이 어떤 셀럽,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 셀럽 때문에 도지코인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자, 엑시 인피니트. 자, 이 글을 쓴 거는 지금 21년 1월 1일이에요. P2E랑 이제 NFT 거래로 이제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번 달에 집행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일으켜서 뭐 입소문을 탄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엑시 인피니트 이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게 엑시 인피니트죠. 자, 이거 좀 같이 보면 자, 2회에 이렇게 상장되고 이렇게 상승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기본 몇천 프로 오른 거를 이 사람은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먼저 알게 해준 또 시발점이죠. 이거 보시면 자, 시바이누거든요. 자, 우리 잘 알죠, 시바이누. 자, 이게 21년도 10월 2일에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도 보시면요.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차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여줄 거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자, 이거는 15일 이내에 우리의 비트코인이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바이누 모르시는 분들 없죠? 제가 항상 시바이누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요. 자, 21년 10월 1일이에요, 이게.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길에 쓴 글이고요. 자,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코인판에서 열풍을 불기 바로 전이에요. 이때잖아요. 자, 이때 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바이누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밈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어서 그냥 아무나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밈코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스캔코인,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캔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코인 중에 하나가 시바이누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상승한 거 보세요. 비트코인이랑 견줄 정도로 부자가 정말 많이 탄생한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인으로 지금 대한민국 11위 부자까지 탄생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코인을 지금 이 사람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봉크 코인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23년 1월 1일 이제 새해에 또 쓴 글인데
새해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번에는 본크 코인, 이 코인을 드롭하기 시작하면서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임을.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23년 1월 1일에는 이미 사람들은 본크 코인이란 내용을 몰라요. 자, 모르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본크 코인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한번 보면 그 해, 그러니까 23년, 이때 히트 쳤던 게 본크 코인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보시면 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람이 글 쓴 그 해에 본크 코인은 7,300%가 올랐고요. 이 사람은 미리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흥미롭다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봤었던 글을 좀 보여드리면 이 글이었었거든요. 이거 좀 미친 사람 같이 글을 썼더라고요. 솔라나에 대한 것인데 이제 솔라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당시에는 좀 미친 것 같다. 그냥 이러고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겼었는데 제가 이거를 생각이 갑자기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시바이누랑 솔라나 이런 민코인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업비트를 그때 한번 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6개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시면 지금 솔라나 보이시나요? 솔라나가 421%, 그러니까 400% 넘게 오른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보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는 작년에 보고 나서 잊고 다시 들어갔는데 6개월 안에 이 4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최근에 이제 또 글이 하나 더 올라왔더라고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쓴 글인데 자, 이 글을 보시면 최근에 쓴 글이라서 이제 24년 2월 5일 그러니까 2월 5일이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를 또 번역을 해보면요. 이 코인의 혁신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이고 끝이다. 2달 기다려. 이런 문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바로 이 코인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차트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원도 안 되는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차트 보시면 이 아무 의미 없는 잡코인이 거래량이 점점 늘면서 차트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코인이 뭐 유입량이나 차트, 장상황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정말 이 코인은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언급된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천 프로, 몇만 배 이상은 올라간 코인들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좀 예언을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몇만 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속는셈 치고 여러분들이 10,000원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그냥 자체를 알려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여기 보이시는 문자 010-2266-0845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1억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대신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던 코인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추측성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음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말고 그냥 속는 셈 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00원만 딱 저랑 넣어놓고 기다려봐요. 2달 정도. 근데 사실 10,000원이면 그냥 날린다 생각하고 밥 사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2달 정도 뒤에 다른 이 코인처럼 이게 10,000배만 되어 있어도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꿀이죠. 네, 일단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좀 자랑을 하고 싶고 제대로 좀 다뤄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들고 왔는데 사실 저는 조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이제 또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영상이나 있으면 또 이렇게 찾아뵐 거고요. 만약에 이 사이트에 또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제가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 신기한 영상으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만 해서 제가 들고 올 거고 자,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